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7일 곳곳에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창원과 김해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한때 시간당 50mm 내외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연이어 폭우가 내리면서 김해 한 아파트에서는 옹벽 토사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기까지 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화상으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건희 기증관 서울 건립 결정을 두고 경남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7일에도 경남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7일 낮 기준 창원과 김해 등 7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호우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7일 밤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남 일부 지역에서 8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비 피해가 없도록 최신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부터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김해선 한 아파트의 옹벽이 무너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까지 했는데요. 계속해서 장맛비가 예고돼 추가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한 아파트 옹벽 위로 난데없이 흙길이 생기고 쉴 새 없이 물이 흐릅니다.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옹벽을 받치던 철조망도 한껏 휘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6일 오전 11시 20분쯤. 3일부터 김해에 23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길이 40m, 높이 7m의 옹벽 토사가 아파트 쪽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급히 접근을 통제하면서 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인근 2개 동 주민 30여 명은 밤사이 숙박업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이제 인명적인 큰 사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이제 설득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세대들한테는 대피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빨리 응급 보고 좀 조치돼 가지고 주민들이 좀 걱정 없이 좀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도 이 아파트 옆 산지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번에는 절개지 오른쪽 편에 지금 이 산사태가 났는데 작년에는 이쪽 동쪽 편에 그런 남쪽 편에 절개지에서 붕괴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빨리 저쪽도 극경사지로 지정을 해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여기 무너졌다고 해서 저기 또 올해 또 무너질 수 있죠. 저쪽도. 현장은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토사에 천막을 덮는 등 응급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비에 지반이 약해진 데다 김해에는 금요일까지 비가 예보된 상태. 곳곳에서 추가 붕괴도 발생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네, 다음은 최근 개성 표현 수단으로 주목받는 문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문신은 접하고 새기기도 쉬워진 만큼 꼭 염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몸에 새기고 난 뒤에는 후회를 하더라도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초반 문신을 새긴 A씨. 당시 SNS에서 유행하던 문신에 이끌려 시술을 결정했습니다. 만족은 한 달. 팔 안쪽에 새겨진 작은 크기의 문신이지만 결국 7년 만에 제거를 결심했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타투 다 할 수 있는 그런 유행하던 시기 때 그냥 충동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한지 한 달 만에 후회했어요. 그만큼 신중하지 않았고 의미가 있으면은 의미라도 이렇게 놔두고 이제 갈 건데 의미가 없다 보니 디자인도 계속 저는 눈에 보이는데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최근 문신 시술소가 많아지고 시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누구든 원하면 어렵지 않게 문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신은 새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피부 깊숙이 색소가 침투해 있어 한두 차례 시술로는 제거가 불가능. 상태에 따라 수십여 차례 시술을 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됩니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는 문신은 제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제거 과정에서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등 부작용 위험도 커 전문 장비를 갖춘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몸 안에 들어갔던 그 덩어리가 깨지더라도 흔적이 남아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거고요. 완전히 없어졌다 하더라도 걔가 들어갔다가 없어질 때까지 있었던 그 흔적이 남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완전히 없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덜 띄게 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내 몸에 영원히 남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문신. 시술을 결정하기 전 심사숙고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200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번째 최다 확진 기록입니다. 이 중 583명이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 젊은 층 감염이 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거센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700명대 중반이었던 확진자가 현재 1,2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상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4차 대유행은 시작을 해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확산을 하고 있었고요. 3차 대유행과 다른 점은 3차 대유행은 우리가 집단 감염이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확산세를 우리가 감소시키기 좀 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4차 대유행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델타 변이가 전파력도 높지만 초기 증상이 이렇게 목감기나 콧물이나 재채기처럼 일반적인 감기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층에서 증상을 모르고 지나면서 주변에 전파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3차 대유행보다는 확산세가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3차 대유행 때는 델타 변이라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영국이나 이스라엘처럼 2차 접종이 50%를 넘는 그런 나라에서도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게 되면 확산세를 막을 수가 없는 사실은 3차 대유행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위협적인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알파 변이가 일반 바이러스에 비해서 60%가 높았고요. 이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도 60%가 넘는 전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폐세포에 이 변이된 부위가 결합력이 강하게 되면서 바이러스 복제량이 많아서 전파력이 높은 거고 이러한 또 복제량이 높은 반면에 증상은 경미하다 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는데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도 짚어주시죠. 네, 돌파 감염 사례가 초기보다 이스라엘을 비교하게 되면 한 달 전보다도 확산세가 훨씬 많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초기에는 사실은 2차 접종을 파이자 백신을 하는 경우는 한 88%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이스라엘에서 64%까지 예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백신 접종을 초기에 한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서 아마 백신의 항체 형성량이 줄어들면서 이런 중화시키는 능력이 감소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변이에 조금 더 백신이 조금 취약한 면도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이런 우리가 그 확산세를 막을 수 있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코로나19 중에서 이 델타 변이는요, 특히나 코에서 복제량이 많다 보니까 코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했건 접종하지 않았건 우리가 사람이 있는 곳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꼭 쓰셔야 되는데 최근에 거리에서뿐 아니라 차량이나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입만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날씨가 더운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델타 변이의 이 감염력을 잘 인지를 하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코까지 잘 써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주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7일) 오전 7시 50분쯤 거제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과 시내버스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와 승객 등 모두 8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시내버스 2대에는 승객 1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위원회가 7일 창원시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건희 기증관 서울 건립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치위는 문체부의 이건희 기증관 서울 건립 추진은 국가균형 발전을 방해하고 수도권 집중화를 부채질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창원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과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서울 건립에 대해 경상남도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국가 주요 문화시설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그동안 영남권 시도지사 회의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국 공모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유족들의 기증 취지 존중 등을 이유로 서울 건립을 결정했으나 이를 지켜보는 지방은 또다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남북권 건립을 비롯한 국립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인 얌테이블이 거제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7일 거제식물원 식물문화센터에서 경상남도와 거제시, 얌테이블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얌테이블은 거제시 둔덕면, 학상리 일원 총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210억 원을 투자해 수산물의 품질과 신선도 혁신을 위한 초신선 수산허브와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 인력 유입과 함께 약 125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얌테이블은 전체 신규 일자리 중 60%를 청년층으로 고용하면서 청년 고용 창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내 수산물을 우선 구매해 도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지역 어업인과 상생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창원시와 농협 창원시 지부가 농촌 인구 유입과 귀농귀촌인 정착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7일 오전 농협 창원시 지부에서는 창원 농촌 인구 유입운동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 협약으로 창원에 주소가 없는 농협조합원과 임직원들이 시로 주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은 다른 시나 군에서 창원시로 전입하는 영세와 고령 농업인들의 집수리를 지원하고 각 지점을 창원시 농업정책을 알리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성군과 경남 지역 향토 기업인 무학그룹이 지난 6일 문화예술 분야에 협력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고성과 무학은 앞으로 지역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고 기금 지원으로 문화예술인 후원, 또 지역사회 문화격차 해소 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재호 무학그룹 회장의 부친인 최위승 명예회장의 고향이 고성군 대가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늘어나면서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걸림돌로 나타났는데요. 일상으로의 복귀는 요원한 걸까요? 8일 오후 5시에 방송되는 비대면 시사 토크쇼 로그인에서 방역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